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 몇 가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요건요, 그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그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 검색해서 제정 개정 이유를 아이콘을 누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발췌한 건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한 법령이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에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 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했더라고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그래서 최장 75일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그 주민등록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요 취지, 그래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 발생에 긴박하다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4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라는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에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을 한번 볼게요. 먼저 외교부 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바뀌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4일에 개정됐고 6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요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민등록법 19조 2 출입국 자료의 제공 요청, 출입국 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국민 및 10조 3의 1항, 10조 3의 1항이 이제 해외 체류 신고겠죠. 따른 신고자의 거주 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및 국내 거소 신고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는 해외 이주 신고 자료, 재국민 등록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그래서 행정안전부, 시장군수, 지자체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그 다음에 재외동포청에, 예전에는 외교부였죠. 관련 자료 요청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써놓지 않고 법률에 써놨다는 것에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나 재외동포청장은 주민등록 자료를 역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하던 일을 재외동포청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있는 외교부 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개정하는 법령이 시행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이 작년에 2023년 8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17일 날 시행될 예정이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이고 다음 달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때 개정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요거 요렇게 있던 내용이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등록지와 거주지를 좀 구분해 놨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하지 않는데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앞에서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1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또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 시급성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조 2사 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속하게 심사 의결 완료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그 제도 요 처리 기한을 단축시킨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주 오는 민원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개정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여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법 12월 26일 날 개정돼서 내년 6월 27일 날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주민등록법 29조 7항, 8항의 내용이 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항이 신설됩니다. 어떤 거냐면, 열람 또는 등초본 규범의 사항은 제6항에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 대상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한 대상자라 꼭 가해자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가해자 플러스 29조 2항 5호의 그 가족들까지 제한을 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등초본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발급하는 경우에만 제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렸는데, 지금은 제한 조치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교부 제한을 걸어 넣었을 경우 그 사유를 제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한 가지 조항을 더 집어넣은 거죠. 8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8항은 29조 2항 6호, 29조 2항 6호는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초본을 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교부 제한이 생기면 29조 2항 6호의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한 대상자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9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9항이 신설되는데, 여기에서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다. 자,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겠죠.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7항, 8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은 나중에 요 6월 27일이 다가갈 때쯤 되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7항, 8항이 생기고 9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령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9항, 기존의 9항과 10항이 이렇게 10항과 11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항과 11항의 내용은 크게 변동되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 10항에서 이 개정 전 9항이나 이제 개정 후 10항이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 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기간의 장은, 주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기간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경우를 초본만을 초본만이 되고 등본은 안 된다라고 그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본만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본을 사안에 따라서는 등본을 줘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자,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직계비속. 그러니까 어떤 자녀의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그 부모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그 자녀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가 부모의 등본 또는 초본을 뗄 때는 초본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그 부 또는 모가 재혼했을 경우에 이제 그 재혼녀의 혹은 재혼남의 이제 정보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경우인데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초본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초본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본도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초본만 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안인데요. 자, 중위등법 시행령이 2023년 11월 21일 개정됐고 12월 20일 날 시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행령 15조 2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에서 이 내용이 더 첨부됐습니다. 이 경우 2장은 여기서 2장은 통장과 2장을 말합니다. 통합해서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을 매달 우리 이장님, 통장님들이 전입원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때 증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사실조사 증명원을 우리 통장님들, 이장님들한테 제공하는데 이것을 매달 시행하고 있는 사후 확인에서도 이 증표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월부터 사후 확인할 때 통장님들이 이 증표를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개정된 법령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이걸 빠뜨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개정 내용을 보시고 요 개정 내용 바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2023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요 증표를 만들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1호에 11호 서식 신설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사실확인 조사원 증명서 이름이고, 과거에는 통장님들의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개인정보를 다 빼고 이렇게 발급번호, 성명, 유효기간,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위 사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15조 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인까지 찍어줘야 유효한 증명서가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당연하죠.
사실 확인 시 미리 관계인에게, 우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증표의 소지 자격은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통장에서 해임되거나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